1992년 9월 11일 오전 8시 일본 호아노 바닷가 옹벽 아래 한 남성으로 보이는 낚시꾼이 익사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낚시꾼이 사망한 과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바닷물에 빠져 죽기는 했는데 간조 시간대라서 성인 남성이 빠져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선다면 아마 익사할 정도의 물높이는 아닐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더욱더 이상한 것은 이 낚시꾼이 달랑 낚싯대 하나만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보통 낚시꾼이라면 낚시한 후 물고기를 담아갈 어구통, 그리고 아이스박스와 채비 등을 가지고 왔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부인에게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남편의 부검을 해보자고 했으나 사망한 낚시꾼의 부인은 남편이 사망한 후 바로 장례를 치러버렸습니다. 경찰은 부인에 대한 의심이 생겼으나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부인은 행복한 표정으로 동네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 1억엔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간 것도 이상했지만 최근 그녀의 곁을 따라다니는 남성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사망한 남편 낚시꾼 야마구치는 자녀 셋을 낳고 부인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직장도 없었던 야마구치는 파친코에서 죽치고 날을 새는가 하면 그날 돈이라도 조금 따는 날에는 여성 접대부들과 유흥을 즐기는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흥에 빠져 살고 있던 그때 한 여성 접대부와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여성 아네코도 야마구치와 마음이 잘 맞는다며 내연녀로 한참을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네코는 조그만 술집 바를 차릴까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마구치는 선뜻 120만엔을 대출해서 그녀에게 빌려주었고 야네코는 남편과 함께 조그만 술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기대와는 달리 술집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손님으로 매일 그 술집에 찾아갔던 야마구치는 장사가 잘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테이블에 앉아 그녀 아네코와 수다 떠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네코 남편 스루다 사장은 장사가 안 된다면서 자주 싸우다 1994년 4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스루다는 본인들의 이혼이 부인의 내연남 야마구치 때문이라면서 야마구치에게 위자료 150만엔을 요구했습니다. 야마구치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아네코 남편 스루다에게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한 달 뒤 분이 안 풀린 스루다는 야마구치에게 충격적인 협박을 합니다. 당신이 내 부인과 불륜관계를 가져 가정을 파탄냈으니 나도 당신 부인과 관계할 자격이 있는 것 아니오. 야마구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며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스루다는 야마구치 부인 레이코를 만났습니다. 레이코는 1985년생이었는데 사가현에서 태어나 1979년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가네시마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스루다는 부인을 설득해 남편은 저렇게 불륜으로 다른 여자하고도 지내고 당신하고도 부인 관계로 지내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냐면서 관계를 하자며 설득했습니다. 스루다가 집요하게 관계를 요구하자 가만 생각해보니 이 사람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레이코는 스루다와 인근 모텔로 들어가 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태생이 양아치였던 스루다는 그녀와 관계하는 사진을 모두 찍어두었습니다. 스루다는 그날 이후 그녀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협박하며 계속해서 관계를 요구했고 지속적인 연인 관계로 만날 것을 명령합니다. 얼마 후 야마구치는 부인이 스루다와 맞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만약 그놈과 살 거면 자식은 줄 수 없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레이코는 친권도 빼앗기고 재산도 분할해주지 않겠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증오를 품게 되었습니다. 스루다는 레이코에게 본인 술집에 와서 도우미로 일하면서 돈을 벌어보라고 했고 그녀는 스루다의 요청에 술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집에서 묘한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스루다의 전처도 도우미로 일하고 야마구치 부인 현 스루다의 연인도 술집에서 같이 일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레이코는 이혼하기 전 야마구치를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위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사망보험금 1억엔을 손쉽게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레이코는 시간 날 때마다 남편 죽일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결심한 레이코는 어렵게 스루다에게 남편을 같이 살해해서 보험금을 둘이 나눠 갖자며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스루다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본인이 못된 놈인 것은 알겠지만 차마 사람 죽이는 일은 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레이코는 연인으로 지내고 있는 스루다가 본인의 의견을 거절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그때 술집 단골 손님 외오개가 들어왔습니다. 평소 외오개는 술집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면서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것 같았고 매일 괴로워 술을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레이코는 테이블 옆 의자에 앉아있는 외오개에게 다가가 남편 사망보험금을 둘이 나누어 가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외오개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던 중 정이 들어 육체적 관계를 갖게 되었고 더 깊이 정이 들어버린 외오개는 그녀와 세운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1992년 9월 10일 오후 8시 야마구치는 부인 레이코가 차려준 저녁 식사를 하자마자 식탁에 머리를 쳐박고 고꾸라졌습니다. 부인 레이코가 저녁 식사 카레 라이스에 다량의 수면제를 갈아 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잠들어 있는 야마구치를 부인 레이코와 또 다른 내연남 외오개가 사가현 후지츠군 다라마치 해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날 새벽 1시 30분경 잠들어 있는 야마구치를 옹벽 아래 바닷물 속에 머리를 쳐박고 익사시켜버렸습니다. 야마구치를 익사시킨 후 그 앞에 낚싯대를 설치해두고 낚시를 하다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야마구치가 사망한 것이 이상하기는 했지만 범인이라고 단정지을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아 실족사로 인한 익사사고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부인 레이코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1억엔을 받았습니다. 보험금이 입금되자마자 공범인 외오개는 본인에게 주기로 한 돈 5천만 엔을 빨리 달라며 보챘고 외오개는 그 돈을 받자마자 그동안 대부업체로부터 시달렸던 돈 3천만 엔을 변제하고 2천만 엔을 가지고 다시 경륜장과 도박장 그리고 빠찡코를 들락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돈 2천만 엔은 며칠을 못 가고 바닥이 났고 그녀 레이코에게 그때 본인에게 주었던 돈이 적었다며 추가로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했습니다. 외오개는 어차피 둘이 결혼해서 같이 살면 될 것이 아니냐며 그녀를 설득해 레이코가 가지고 있던 돈도 모두 외오개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러나 한탕에 잃었던 돈을 따내겠다며 베팅을 크게 하더니 5천만 엔이라는 큰 돈도 얼마 못 가 도박으로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녀 레이코가 도우미로 몸을 팔아가며 벌어온 돈으로 힘들게 먹고 살았는데 외오개는 그동안 크게 썼던 돈 씀씀이를 지금 상황과 비교하니 너무 비참했습니다. 1998년 10월 26일 오후 10시 30분 나가사키 고나가이치 부두가에 외오개는 레이코 둘째 아들을 데리고 오징어 낚시를 간다며 분주했습니다. 아들도
낚시를 좋아했던 터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배에 올라탄 새아버지 외옥에 그리고 첫째와 둘째 아들이 배에 탑승했습니다. 한참 낚시가 진행되고 있을 때 외옥에는 둘째 아들에게 갈증이 날 텐데 음료수나 한잔하고 쉬엄쉬엄 하라며 음료수를 따서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둘째 아들은 기절해 쓰러졌습니다. 외옥애가 미리 음료수에 수면제를 갈아 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 리 없었던 두 아들은 모두 기절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외옥애는 둘째 아들을 테이프로 감았습니다. 상반신과 두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감았습니다. 잠시 후 외옥애는 둘째 아들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니 레이코가 둘째 아들 앞으로 보험을 들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외옥애는 그동안 도박과 경륜으로 돈을 탕진하자 큰 돈이 필요했었는데 야마구치를 살해해서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보니 이처럼 쉬운 돈벌이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조사도 받지 않고 순순히 그 많은 돈을 지급해주니 꿀맛 같은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부두로 돌아온 외옥애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가 내일 학교에 등교를 해야 하는데 오징어 낚시를 하다가 그만 바다에 빠져 실종되었습니다. 빨리 인근을 수색해서 찾아주세요. 40분 후 해경과 경찰, 어부들이 협동으로 인근을 수색한 결과 둘째 아들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사망을 조사하던 경찰은 얼마 전 비슷한 방법으로 사망한 아버지의 사건을 연관시키며 아들의 사망이 우연한 사망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아들의 시신을 부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시신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이 되었고 이미 기절한 상태에서 누군가 바다에 빠뜨려 익사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6년 전 남편의 사망보험금 1억 엔을 지급받은 부인을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이 아들 사건도 부인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보험금 지급을 정지시켰습니다. 경찰은 부인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고 부인 혼자 범행을 저지르기에는 힘들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공범을 추궁하던 중 1999년 8월 30일 내연남 외옥애를 야마구치와 둘째 아들 살인범으로 검거했습니다. 2004년 5월 20일 레이코는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이코는 복역 중 교도소 내 다른 남성과 또다시 옥중 결혼을 하게 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외옥애는 사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경찰은 그들의 조사가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들의 악마 같은 계획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첫째 아들 앞으로 4천만 원짜리 생명보험을 들어놓았고 10살짜리 딸 앞으로도 2,500만 원짜리 생명보험을 들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